네, 안녕하세요. 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네, 갑자기 켰습니다. 그냥 읽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갑작스럽고 네, 너무 갑작스럽죠. 갑작스럽게 방송을 좀 켜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가이드가 좀 발표가 됐죠. 예, 가이드가 좀 발표가 되어서 뭐 이게 뭐 세부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뭐 표준 평가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부분과 여러 가지의 정치적 의미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짠영 할미님, 네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정희님도 갑작스러운 방송에도 이렇게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전세 대책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전세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고 뭐 이제 예정대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큰 뭐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은 없고 단순하게 그냥 표준 평가 기준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앞으로 이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공모를 하고 뭐 이주 대책의 방향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은 청사진 정도로 예고의 예고편 정도로 그냥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일정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얘기할 거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방송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도 그냥 자료로만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000호 플러스 알파 정비 물량의 10% 15% 내외로 이제 선정을 할 거고 그 대상 중에서 이제 선도지구가 분당에 8,000호, 분당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일산이 6,000호, 평촌, 중동, 삼본이 각 4,000호 내외로 선정해 가지고 이제 물량들을 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시키겠다. 올해부터 좀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고 매년 내년 이후에도 일정 물량을 계속 추진하고 신도시별로 한두 곳 추가 선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자체랑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이제 진행을 시키겠다고 하고 질의응답을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된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선 일기 신도시가 분당에 8,000호 제일 많죠. 일산에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삼본 4,000호 플러스 알파 한두 개는 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핵심이 되는 게 표준 평가 기준이에요. 역시나 이 평가 기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주민 동의예요. 주민 동의. 일단 주민 동의가 최소 50% 이상이 돼야지 이 선도지구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50%에서 95% 이상까지가 배점이 60점입니다. 그러니까 50점이면 10점이 되고 뭐 60이면은 뭐 7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수의 구간을 둬 가지고 배점을 주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주민 동의가 가장 큽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주민 동의의 문제가 사실은 사업의 속도에 큰 역할을 하고 갈림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뭐 예전에 뭐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면은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데 이 동의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통합 재건축이 우선 이제 점수에 좀 반영이 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의를 빨리 받아야지 그만큼의 속도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점을 60점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은 각각 동등하게 봤습니다. 뭐 지금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그러니까 통합 구역 내에서 뭐 이제 세대당 주차수가 0.3이면요. 그러니까는 세 세대당
세 세대가 거의 한 개의 주차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뭐 10점, 그 다음에 1.2대 최소한 한 대 낼 수 있다. 그럼 2점에서 요것도 배점을 좀 구간별로 이렇게 둬서 10점을 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성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파급 효과라고 해서 뭐 통합 정비에 참여 단지 수 여기 이제 좀 중요하죠. 요것도 그리고 참여 세대 수 뭐 이렇게 해서 각각 해서 100점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동의율입니다. 시작점도 동의율이 50%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추진 일정인데요. 추진 일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네, 좀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한번 보일라나? 너무 글자가 작죠?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조금 키워야 되겠네. 조금 키워볼게요. 확대 한 이 정도면 보일라나요? 더 크게 할게요. 확대 보기 확대 예 그냥 계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뭐 요렇게 지금 일기 신도시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동의율 50% 넘어야 되고 이제 정책 기반의 일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6월달에는요 이 방향에 맞게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침이 나올 겁니다. 지침이 나오고 그거를 확정해서 이제 공고를 하겠죠. 공고를 하면은 7월 달에는 이제 법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되니까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8월 달에는 기본 계획 작성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고 9월 10월 달에는 뭘 하냐면요. 이제 이런 기본 계획 방침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작성한 걸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동시에 이 7월 그 선도구의 확정 공고를 한 다음에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은 선도지구에 대해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달에선 제안서를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하고 11월 달에 이제 거의 이제 기본 계획이 완료된과 동시에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이 최종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선도지구가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걸 보면요. 여기서 나온 걸 특징적으로 보면은 한 2027년도에 착공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2030년도에 준공 목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추진위를 생략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되게 빠르겠죠. 그리고 2026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2년 뒤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을 마무리를 하는 단지가 최소한 한 개는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여기 이제 방침이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착공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준공을 203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일정들을 보니까 이주 대책 수립 뭐 요런 수립을 하고 네. 거의 내용은 제가 아까 정리한 게 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일단 제가 몇 개를 좀 적어봤는데 지금 단계를 보면은 2027년도가 착공 목표라고 했잖아요. 2026년도가 사업 시행 인가고 이 말은 뭐냐면요. 2026년도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026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을 마무리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 목표의 기간이 왜 이때로 정해졌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때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들을 실천 전략들을 분명히 세우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모든 이제 선도지구들이 저는 다 지정된 게 순탄하게 2026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가장 유력하고 유리하게 여겨지는 어떤 단지 정도는 이것들을 파급 효과 시범 단지 형식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주려고 또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2027년도에 착공이라고 합니다. 진짜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요. 관리 처분 마치고 바로 이제 착공을 2027년도에 한다는 거 빠른 겁니다. 네, 빠른 겁니다. 최소한 2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착공을 하면 2027년도 3월 달에 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 바로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까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거기에 단순하게 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잘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7년도에 착공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이행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한 단지라도 이행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총선 때 GTX A 노선 총선위에서 3월 달로 앞당겨서 준공을 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결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2027년도 3월 3일이니까 그 이전에 착공하는 단지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곳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2030년이 이제 준공 목표잖아요.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030년에 과연 이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단지가 나올까,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마도 2030년에 이게 완공이 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 같으면요 한 36개월 정도를 공사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6개월로 공사 기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됐고, 예전에는 막 밤새서 막 야간에도 막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어떻게 맞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2030년 정도, 6년, 7년 이후 되면요, 뭐 층간 소음에 대한 의무 사항들도 좀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를 또 건축 자재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은 2030년까지는 공기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날림으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2030년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그 2031년, 2년 정도까지 뭔가 한 개의 실질적인 이런 선도지구가 지정된 곳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거는 없었지만요, 이 방향에 대한 부분과 정치적 의미도 해석을 조금 같이 정치적 해석만 하면 안 되지만은 같이 결합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동의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서류는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동의의 서류 양식 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든 그 양식을 다시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제가 뭐 어디라고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일산이나 분당,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 동의가 어디가 진구되고 있는지를 한번 부동산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아마 조금은 그 현장감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가 좀 많이 되는 지역들 중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네, 그런 지역들 한번 보시고, 분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긴 안목을 한 10년 정도의 안목들을 보시고 가신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만요, 아직까지 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없애고 가는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걸림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이 좋은 것, 특히 이제 분당의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데고,
가장 진보가 많을 곳은 일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자면 일산의 선도 지역이 지정될 곳들을 한번 봐도 괜찮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분당의 선도지구의 동의 진구율이 좋은 곳들을 한번 잘 확인을 해서 그 지역들은 올해 중에 진입을 해도 되는 데가 있진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게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버슈팅입니다. 예전에도 뭐 인도군도 그렇고 항상 뭐 이제 김포도 그렇고 뭐 어디 뭔가 이슈가 생기면요. 그 이슈 때문에 오버슈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록수역 주변에도 월드 땡땡 아파트라는 데가 그 가격이 진짜 저렴한 아파트인데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였습니다. 그게 갑자기 폭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GTX C 노선이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아서 오버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덕원도 그렇고 다수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오버슈팅 구간들을 한번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오버슈팅에 대해서 대응하려면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진입하면요. 실패할 수 있고 긴 안목에서 생애 주기가 한 30대,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늘 제가 요거를 또 PT로 바꿔서 그냥 혼자 껄쩍껄쩍 적어본 겁니다. 지금 일정이 오늘 정책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6월 25일 날 공모 지침을 확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겠죠. 아마 7월 달 정도부터 신청을 받을 걸로 예상이 드는데 그걸 받은 다음에 9월부터군요. 9월부터 이제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달에 평가를 하고 11월 달에 일단은 이제 선도지구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한 번 정도의 오버슈팅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어디라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동의가 잘 구해진 데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당과 이제 분당을 조금 유심히 보시고 일산도 분명히 되긴 할 건데 일단은 일산은 재정상 좀 부족한 분들이 조금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실천 계획들이 지금 당장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의 그 인플레이션의 수익적인 부분들을 조금 크게 체감을 하려면요. 최소한 8년에서 10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가 내 나이가 70인데 여기에 진입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은 안 되고 조금은 긴 안목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요.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급하게 뭔가를 결과를 내려고 하면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2020년, 2021년도에 급등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장들이 또 한 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우선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되게 특별한 장이었고 그런 시기는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식으로 비유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단타에 되게 목숨을 걸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결과물이 바로 보이니까. 근데요, 우리가 미래가 어떤 주식이 갑자기 급하게 오를지 모르니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선택한 데서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의 이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지금 3년 뒤, 2년 뒤에 뭔가 큰 수익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관점에서 2020년도, 21년도에 어떤 수익성들을 또 한번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가시는 것보다는요. 좀 긴 안목에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게 올라가는 시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락과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정책의 이슈들이 있으면요 오버슈팅이 되는 단지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다림으로 이것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선도지구의 특징은 2027년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3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진위에 대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근데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일부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어떤 관건은 또 안전진단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이전에 2026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에 대한 목표를 하는 단지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2026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한 군데 정도는 선도지구에 지정이 된 게 착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GTX A 노선도 대선 때문에 사실은 그 준공을 조금 앞당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어떤 사건들이 이 시기에 저는 일어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준공 되기는 조금 어렵다. 예, 계획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금의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조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36개월 만에 이거를 마무리 짓기에는 조금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준공이 목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이 1기 신도시에서 목마른 부분들이 뭐냐면요. 신축이 목마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되면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1기 신도시는 신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들은 미리 맛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생각하면요.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느티 마을 2단, 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주 끝나고 이제 크레인 올라가 가지고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신축이 되었을 때 가격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게 선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일반 아파트가 어떻게 가격하는지를 미리 보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정비 사업이 아닌 리모델링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으로 가는 이제 그 아파트들이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미리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사업 방식이지만요. 결국은 동일하게 신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 방식이 왜 그 달라지냐면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요. 목표는요. 신축 아파트거든요. 재개발을 왜 하느냐? 그거는 노후된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좁고 기반 시설이 안 좋고 하니까는 이거를 다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빌라랑 뭐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은 괜찮은데 아파트가 노후가 됐다. 그러니까는 재건축을 해서 신축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을 한다. 빈 땅이잖아요. 그 빈 땅에 신축을 만드는 거다.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노후됐잖아요. 조금은. 그래서 이거를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신축을 만드는 거다. 결국은 전부 다 신축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되었을 때 그 가격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선도지구도 그거에 대한 미리 보는 어떤 부분이다. 뭐 느티마을 같은 경우나 뭐 한솔주공이라든지 구미동에도 좀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신축이 1기 신도에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요. 특별한 내용보다는 예전에 예고했던 것이 예고가 포스트가 나왔다. 옛날엔 포스트가 없었는데 이제 예고편에 포스트가 정식으로 붙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이제 진행되는 게 보이려고 하면요. 이제 6월 달에 선도지구에 대한 확정과 이제 공고가 일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방침들이 계속 만들어지다가 11월 달 되면은 이제는 최종적으로 어디가 될 거다. 10월 달 정도 되면 어디가 될지가
가늠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올 하반기에 어디가 선도지가 될지 확인을 잘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진짜 들어가고 싶다면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누리겠다라는 오버슈팅에 늪에 빠지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뭔가를 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채팅을 한번 볼게요. 채팅이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셔서 제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짧게 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뽕님께서 인사해 주셨고, 나는나님께서 인사해 주셨고, 김태호님 들어오셨고, 야 대단하시네요. 라이프노트님, 중공을 무슨 3년이나 하나, 요즘은 최소 4년 늘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 부분입니다. 예, 한오쿠님, 복자엄마님, 쿠덥산왕님, 목표는 목표일 뿐. 대부분요 전철이라든지 정책들이 그 목표에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전 청약 제도가 나왔을 때도 뭐 언제까지 2026년까지 뭐 준공을 할 수 있는 데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불가능했잖아요. 그때도 불가능한 거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와구리님처럼 2027년 3월 3일입니다. 대선이요. 예, 무리가 좀 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짧게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은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제가 되게 짧게 빠르게 그냥 건너갔는데 한번 볼게요. 한 몇 분 했는지가 안 나오나요? 네, 한 2,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예,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7시에 7시에 또 유선영 대표님이랑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유선영 대표님이랑 5월달에 시황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았죠? 네, 짧게 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